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애플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2세대 아이폰 SE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이폰 SE는 아이폰 8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죠. 1세대 아이폰 SE보다 0.7인치 정도 더 커진 터치 ID가 장착된 4.7인치 레티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아이폰 8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8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입니다. 아이폰 8에는 A11 칩셋이 탑재된 반면 신형 아이폰 SE에는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한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또한 아이폰 8에서 지원하지 않는 초성화 모드 및 30fps 비디오를 위한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 및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사진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 HDR 및 듀얼 심카드 지원, 와이파이 6 지원 등도 아이폰 8과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폰 8보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지만 신형 아이폰 SE의 가격은 $50 저렴한 $399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아이폰 SE의 배터리가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5W 충전기가 번들로 제공되는 점은 아쉽네요. 사용자가 고속 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2세대 아이폰 SE 발표 후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2세대 아이폰 SE는 아이폰 8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아이폰 8 시리즈는 현재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 일부 소매점에서는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 아이폰 컨셉에서 애플 아이폰 12 프로의 컨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폰 12 프로 컨셉은 전면에서 노치가 제거됐으며 후면의 쿼드 카메라가 특징인데요. 전면에는 120Hz 주사율 및 240Hz 터치 샘플링을 지원하는 프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후면에는 쿼드 카메라와 함께 애플이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에서 처음 선보인 라이다 센서도 제공합니다. 최근 전해진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아이폰 12 프로의 디자인은 아이폰 4, 아이폰 5 및 아이패드 프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치의 크기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작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내년에 디자인이 대폭 변경된 아이폰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치리스 아이폰은 내년에 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플러스 5G 올림픽 게임 에디션 출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코모는 당초 7월 개막에 맞춰 도쿄 2020 올림픽 모델 출시를 위해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면서 부득이하게 출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코모가 지난달 공개한 갤럭시 S20 플러스 5G 올림픽 게임 에디션은 매트 골드 색상의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6.7인치 디스플레이와 4500mAh 배터리, LPDDR5 메모리 등 주요 사양은 동일하며 밀리미터파 5G 통신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보고된 디스플레이 녹색 현상을 수정한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고 외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용자들은 업데이트 설치 후 갤럭시 S20 울트라 디스플레이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에서만 보고되고 있는 이 문제는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60Hz 이상으로 설정하고 밝기를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배터리가 부족하면 삼성페이, 카메라, 계산기, 스냅챗, 텔레그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앱을 실행할 때 발생합니다. 업데이트 빌드 넘버는 G980BXXU1ATD3이며 용량은 154MB입니다. 개선 내용은 기기 안정성 향상 및 버그 수정이지만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부터 녹색 현상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업데이트는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샤오미의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홍미 10X 4G가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 제품 라이브러리에서 포착됐다고 외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M2003J15SC 모델 번호로 테나 및 3C 등 중국 인증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품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홍미 10X 4G의 사양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 펀치 홀이 뚫린 6.53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2340x 1080 픽셀의 풀 HD 플러스 해상도와 19.5:9 화면 비율을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미디어텍 헬리오 G85 칩셋과 6GB 램, 128GB 스토리지가 탑재됩니다. 헬리오 G85 칩셋이 탑재된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2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5020mAh 배터리와 1300만화소 셀피 카메라, 4800만화소 플러스, 800만화소 플러스, 200만화소 플러스 200만화소로 구성된 쿼드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홍미 10X 4G의 가용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1499 위안에 중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모토로라가 5G 스마트폰 모토로라 엣지 시리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토로라 엣지 시리즈는 중급 사양을 갖춘 모토로라 엣지와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로 출시됩니다. 두 제품 모두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풀 HD 플러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내부 사양과 카메라 사양은 다릅니다. 일반 모델은 스냅드래곤 765 칩셋을 탑재했지만 플러스 모델은 865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또 일반 모델은 4GB 또는 6GB 램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버전으로 출시되지만 플러스 모델은 12GB 램 플러스 256GB UFS 3.0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단 플러스 모델은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 모델은 서브 6GHz만 지원하는 반면 플러스 모델은 서브 6GHz와 밀리미터파 웨이브 모두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4500mAh, 5000mAh 배터리를 각각 탑재했으며 플러스 모델은 15W 무선 충전 및 리버스 무선 충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일반 모델의 후면 카메라는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1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 플러스 TOF 센서로 구성됐으며 플러스 모델은 1억 800만화소 메인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2500만화소 셀피 카메라는 두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는 5월 14일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000로 책정됐습니다. 일반 모델은 올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출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기 서피스 고 2에 10.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윈도우 센트럴이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피스 고 2에는 오리지널 모델보다 0.5인치 더 커진 10.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베젤은 오리지널 서피스 고보다 개선되겠지만 서피스 프로 X 베젤보다는 얇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피스 랩탑 3 수준일 것으로 매체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상도는 1920x 1280 픽셀로 향상되며 외부 셰시는 포트 크기 및 배치를 포함하여 오리지널 서피스 고와 동일합니다. 오리지널 모델용으로 설계된 키보드 및 액세서리도 후속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서피스북 3와 서피스 고 2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미국 애플 스토어를 통해 인증된 리퍼빗이 애플워치 시리즈 5를 판매를 시작했다고 외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리퍼빗이 제품이란 구입 후 불량이 발견되거나 변심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들을 신제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출고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가격은 약 15% 정도 저렴하며 1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애플워치용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할 경우 최초 구매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올 하반기 신형 아이맥과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올 3분기 말에 23인치 저가형 아이맥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재 21.5인치, 27인치 등 두 종의 아이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인치 모델이 기존 21.5인치 모델을 대체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모든 아이맥은 대만, 환타 컴퓨터에서 독점적으로 제조하며
패널 및 백라이트 모듈은 각각 LG 디스플레이와 류이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은 기존 아이패드 에어보다 0.8인치 더 커진 11인치 신형 아이패드 에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하이엔드 아이패드 프로 및 맥북 프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품 개발이 지연되면서 2021년으로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목요일까지 끝났네요. 주말까지 남은 하루 힘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